37페이지 압수 절차가 위법한 경우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요 놈하고 오늘 프린트 맨 처음에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있죠. 요 놈하고 둘이 엮어가지고 반드시 시험에 나와.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이거는 그래서 요 두 개를 항상 묶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압수 절차가 위법한 경우하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내가 묶어놨는데 여기 두 개가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 자, 이 증거는 이따 좀 하도록 하고 우선 이제 압수 절차가 위법하면은 그 위법하게 수입된 물건 요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파생 증거, 이걸 독수독가라 그래. 다 할 거야. 이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언제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헌법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적법 절차예요. 이 적법 절차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절차가 절차뿐만 아니라 절차,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된다. 이걸 적법 절차래.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형법이든 소송법이든 뭐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무슨 법이든 적법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돼. 저번 주 프린트 37페이지예요. 37페이지. 적법 절차가 압수 절차 위법 여기에요. 압수 절차 위법. 그래서 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 됐든 여기 위반하면 안 돼. 적법 절차를. 그러면 자, 형사소송의 절차가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는 거야. 압수 절차가 소송법에 나와 있는 법을 위반한 거야. 절차가 법을 위반했다는 거야. 위법했다는 거야. 그러면 요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야. 위법의 정도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정도야. 아니면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법 절차가 뭔가는 몰라. 이거는 그냥 어떤 정의로운 절차 이런 거란 말이야. 정의로운 절차. 그러면 여기를 위반하면은 이것은 그 압수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압수한 물건들 있지? 이건 증거로 사용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으면 이것은 증거로 뭐 한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요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자, 압수 절차가 위법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압수 절차가 위법하면 언제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 맞지? 자, 두 번째야. 그러면 여기야 이제 우리가 적법 절차가 뭔가를 모른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떨 때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어떨 때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냐는 거야.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결정을 하냐면 대법원 판례가 결정을 할 거라고. 판례가. 그래서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이놈을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따 다시 이건 정확히 할 거야. 이제 이따 오늘 프린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압수 절차가 위법이면은 원칙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예외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게 이 적법 절차가 정의라고 그랬죠? 오히려 증거로 사용 안 하면 이 정의를 위반한다는 거야. 정의를. 요거 지금 정의지? 적법 절차가 정의예요. 정의를 위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한 것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는 이제 아직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고 작년 말 판례인데 이미 시험에 경찰 승진 같은 데서 이미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판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이 압수를 하려면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영장에는 판사의 서명, 사인도 있어야 되고 날인, 도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 개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서명만 했고 날인,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거야. 위법이지. 두 개 다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 영장을 발부하니까 경찰들은 그냥 뭐 판사가 준 거니까 뭐 유심히 안 받겠지. 요 놈을 가지고 뭘 한 거야? 이제 압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저 변호사 측에서 이제 딱 보고 시비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영장은 지금 위법이지. 날인이 없잖아. 위법이지 않냐는 거야. 그래, 맞아, 위법이야.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위법이니까. 그러자 이제 검사 측에서는 그거는 사소한 거지 않냐 이 말이야. 적법 절차, 무슨 정의 절차를 위반한 건 아니지 않냐는 거야.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두 개 이제 뭐야? 쫙딱 붙었겠지? 이랬을 때 판례가 적법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어차피 서명이 있었잖아. 날인이 없는 것은.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는 거야, 지금 현재. 이러한 영장에 의한 압수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물어봤어. 뭐야? 위법. 위법이야. 맞잖아. 위법이지만 뭐 한다?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위법이지만, 위법이란 말이야. 응? 위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날인이 없는 것, 도장, 어차피 사인이 있어야 되는, 사인이 있었고 서명이 있었고 날인이 없는 것은 좀 사소한 거지 않냐?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 것들을 전부 쭉 모아놨어요. 제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처음 온 학생을 위해서 이 압수를 하려면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장 없이. 간단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간단해. 현장에서 무슨 현장인가는 좀 이따 하고 긴급 체포를 하면서 긴급 체포, 그 다음에 임의 제출물, 그 물건의 소유자가 스스로 제출한 건데 요 세 개야. 간단해. 현장에서 압수할 때, 긴급 체포하면서 압수할 때, 임의 제출물이란 것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또는 보관자가 스스로 준 거야. 스스로. 요걸 임의 제출물이야. 요건 영장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요 현장은 세 개야. 체포 현장에서, 그 다음에 구속 현장에서, 그 다음에 범죄 현장에서. 자, 이렇게 사후영장은 이따 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요. 기억,
요거는 틀리면 너무 큰일 나. 음란물 유포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영장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영장은 지금 뭐야? 음란물 압수야. 음란물. 경찰관이 피고인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했다고. 대마, 마약을. 그래서 마약류 위반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마를 압수한 것은 뭐야? 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지. 맞지? 영장이 한 압수가 아니야. 영장은 뭘 압수해야 돼? 음란물을 압수해야 돼. 이건 음란물이 아니야, 대마는.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대마를 압수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체포 현장에서 압수를 했을 때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뭐를 받아야 되냐면 사후영장을 받아야 돼. 체포 몇 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그런데 48시간에 영장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압수물은 뭐야? 위법이야.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다? 증거로 사용 못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여기도 잘 봅니다. 자, 화살표입니다. 경찰관이 피고인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를 했어요. 자, 이건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m 떨어진 집이, 체포 20m 떨어진 집이 과연 현장이냐 이 말입니다. 현장. 현장으로 봤어요. 좋다는 거야. 20m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좋다. 그래서 피고인을 20m야. 이따 2km는 안 돼. 20m 정도는 현장으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뭐야? 이제 그 칼, 뭐 협박 썼던 칼과 합의서를 압수를 했다는 거야. 그럼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48시간 이내에 뭘 받아야 돼? 사후영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사후영장을 받지 않고 느닷없이 뭘 받았냐면 경찰관들이 막 사진을 찍고 나서 이미 제출 동의서를 받은 거야.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아니 삽질하고 있었죠? 이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알겠죠? 이제 2022년부터는 그렇죠 여러분 다 내년에 합격해야 되지만 22년부터는 이제 소송법이 이제 범위가 줄어든단 말이야. 수사 파트와 증거 파트가 나오는데 왜 수사야 여러분이 경찰에게 수사를 해야 당연히 들어가지만은 왜 증거 파트가 들어가냐면 증거 문제가 보통 지금 현재 20문제 중에서 증거 문제가 한 7, 8문제 나옵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도 현직의 경찰들은 계속 삽질합니다. 계속 무죄가 나옵니다. 방송에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는 계속 무죄야 계속. 무슨 말 알겠죠? 아니 빨리빨리 했으면 가서 뭘 받으면 돼 가서? 아니 사후영장 받으면 되잖아. 뭐 느닷없이 사진 찍으면 뭐 사진 어디다 쓰려고 그거? 그리고 뭐 이미지 술 동의서 받았고 어디다 쓰려고 그거? 됐죠?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은 요거의 위법이잖아요. 1차가 위법이면 이따 할 겁니다. 이거 1차가 위법이면 이것을 근거로 한 2차도 같이 위법이 돼버립니다. 요거를 독수, 독나무에는 독과일이 열린다 이렇게 부릅니다. 독수독과 1차가 위법이면 이에 근거한 2차도 원칙적으로 위법이 됩니다. 예외는 있어요. 이따 할 거야. 오늘 프린트에 첫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디귿입니다. 위법한 강제연행이에요. 자, 위법이에요.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자, 위법이에요. 이제 경찰서 끝 간 거예요. 음주 측정을 하려고.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어요. 자, 강제 연행에 의해서 한 호흡 측정이죠? 이거 위법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주 측정이 호흡 측정에서 음주가 나오니까 피의자가, 그러면 혈액 채취합시다 그랬다고. 혈액 채취도 역시 위법한 상태에서 한 거죠? 강제 연행 자체가 위법이니까. 이것도 역시 증거로 사용 못 합니다. 이렇게 위법한 것은 아까 증거로 사용하려면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었죠? 동의와 관계없습니다. 동의는 이따 할 거야.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달 초죠? 부산에서 강제연행을 한 거야. 운전자를. 그래가지고 뭐야? 방송에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그 부산 경찰서에서 뭐 한다? 음주 측정을 한 거야. 당연히 무슨 판결 받아? 무죄 판결 받아 버렸습니다. 경찰 신나게 욕을 버린 거야. 알겠죠? 강제연행 절대로 못 합니다. 지구대로 지구대로 데려갈 방법은 3개밖에 없다 그랬어. 첫째, 구조치가 필요한 경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막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있다 할지, 집안을 못 걸어간다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체포나 구속을 해야 돼. 세 번째는 지발로 스스로 걸어간 거야. 임의적으로 한 거야. 세 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입니다. 니을입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나와요.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범죄 사실로 하여 했어. 그러니까 영장에는 지금 뭐라 기재가 되어 있냐면 갑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건을 뭐해라? 압수해라 이랬다고요. 경찰들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을과 병의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는 관련 없죠. 지금 갑의 것을 압수해야 되니까 이건 압수 못합니다. 하면은 위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시험이 많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여기 잘 봐야 돼. 요거 함정 문제로 나와요. 여기 아까 위법이면은 적법 절차를 위반했냐 했으면 요건 증거로 사용 못하고요. 적법 절차를 위반 안 했으면 적법 절차 위반이 아니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틀리죠? 동의가 아니라 뭐다? 적법 절차입니다. 적법 절차. 그러면 자, 어떤 함정인가 보자고요. 니을입니다. 미음입니다. 체포를 했는데 그 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입니다.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 현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20m는 되지만 2km 떨어진 주거지에서 압수를 했습니다. 영장 없이. 그리고 나서 사후영장을 받았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2km, 체포 후 2km 떨어진 주거지에서 압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받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법이죠?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왜? 압수 자체가 위법이에요. 이건 사후영장이 있어도 안 돼요. 사후영장은 이 압수 자체가 뭘 해야 돼?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 그래서 미음 이거 자주 나오니까 꼭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비읍입니다.
요 임의 제출물은 이제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 그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스스로 제출한 걸 말해요. 보관자가 스스로 제출한 거예요. 소유, 소지, 보관자가. 미음도 비읍도 무지하게 나옵니다.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 머리통을 때려버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쇠파이프를 증거물이죠. 이 쇠파이프를 경찰관이 피해자 보고 들고 오라 그랬어요. 이제 피해자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체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체포로 봤으면 48시간에 뭐 받으면 돼? 사후영장 받았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피해자가 가지고 오니까 이거 임의제출물이야. 자기 혼자 소설을 써요. 무죄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알았죠? 피해자가 제출한 게 아니에요. 임의제출물은. 누가 제출해야 돼? 소유, 소지, 보관자인데 이 쇠파이프는 누구 거라고? 피고인 겁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요 기억 있잖아. 적법한 경우에 기억 있잖아요. 여기 지금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기억은 워낙 고전적인 문제고요. 고전적인 문제고, 저번에 긴급 체포를 하면서 하긴 했는데, 지금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걸 내가 집어넣나 안 넣나 모르겠네. 안 넣은 것 같은데? 왜 안 넣어놨지, 내가? 잘 봅니다. 지금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 자, 봅니다. 기억 있잖아요. 아까 1차가 이 법이 뭐야? 2차도 이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가만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범죄 현장에서 지문 채취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적법하게 뭘 했어? 지문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취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를 했습니다. 대상물을. 그러면 이 지문은요, 1차 위법에 근거한 채취가 아니죠. 압수 전에 이미 지문 채취를 했죠.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야? 이 지문은 독수독가가 아니잖아요. 맞죠? 독수독가는 뭐예요? 이렇게 위법하게 위법한 절차를 근거로 하여 수집한 2차 증거가 바로 뭐죠? 독수독가란 말이에요.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여가 뭐란 말이에요?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지문 대상물을 압수. 자, 적법 절차의 지문 대상물을 압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니까 앞에죠. 그 전에 이미 현장에서 이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은 독수독가가 아니잖아요. 증거로만 한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거. 함정이 이제 국어시험이잖아, 국어시험.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어디로 도망가 버렸을까? 저번에 긴급적으로 하겠는데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적어 넣으세요. 어디다 할까? 자, 적법한 긴급 체포를 했어요. 적법한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그러면 체포를 했으니까 경찰관은 당연히 피의자를 신문할 겁니다.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석방했습니다. 석방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석방을 했으면은 30일 이내 검사는 법원에 뭘 해야 되냐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석방을 해놓고 법원에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법원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요거는 위법입니다. 맞죠? 30일 이내 법원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 안 했다는 거예요.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요 문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요 지문에 대체된 문제입니다.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왜? 이 법 그 전에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했는데 그래서 지문 밑에다 집어넣으세요. 요 그림에 적법한 긴급체포, 그 다음에 뭐야?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뭐지? 석방. 그런데 법원에 불통지, 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불통지하면 위법이에요. 이렇게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압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랬으니 해제가 되면 환부 돌려줘야 되겠죠. 환부한 물품을 다시 뭐 한다? 압수할 수 있는 거. 다시 압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판력인데 그건 법원의 판결이에요. 판결이기 때문에 아니 압수를 해제했다가 다시 돌려줬다가 다시 압수했다가 다시 돌려줬다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디귿입니다. 이 디귿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기야 이제 여러분 나중에 그러니까 디귿은 시험에 자주 나온 판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내년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승진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3년 후에 뭐 한다? 경위시험 봐야지. 그때 소송법을 뭐로 보냐면 아마 주관식으로 볼 겁니다. 경위 승진은.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합격을 해야 됐고 해야만 3년 후에는 뭐 한다? 경감 따고 그리고 좀 있다가 총경 따고 이렇게. 이 승진시험 주관식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아까 긴급체포를 하면서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압수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긴급체포 범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사기죄에 대한 긴급체포라 이 말이에요. 사기죄 긴급체포를 하면서 이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이제 24시간 이내에 체포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이제 압수할 수 있는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죄 한해서만 압수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니면 범죄와 관련된 것이면 어느 것이든 다 압수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죄 긴급체포를 하면서 뒤져봤더니 이 새끼한테 뭐야? 절도죄 그 증거물이 있더라는 거야. 그거 압수할 수 있냐는 거야. 영장 없이. 이 말이에요 지금. 법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학설 대립이 있어 없어?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판례야. 판례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많이 나와. 자, 사기죄 긴급체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점유탈물 횡령죄의 증거물을 갖고 있는 거야. 길거리에서 준 남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나온 거야 이게.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이게 학설 대립이 있어서요. 주관식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해되죠? 다 해서 관련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교도관이
이제 재소자들, 이제 교도소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것들 다 맡기잖아요. 누구한테? 교도관한테 다 맡기잖아요. 자기 거. 들어가면서 수첩을 이제 비망록이라고 해요. 비망록도 다 맡겨놨습니다. 근데 교도관이 이놈을 갖다 누구 줘버린 거야? 검사를 갖다 줘버렸습니다. 검사를. 검사가 영장도 없이 받아가지고 뭐야? 증거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이 뭐야 이거 영장도 없었고 말이야. 뭣도 아니다. 현장도 아니고 긴급체포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검사가 이미 제출물이야. 왜? 이미 제출물은 누가 제출한 거야? 소유, 소지, 누구? 보관자. 교도관이 보관하고 있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음입니다. 이것도 이따 다시 좀 할 건데 봅니다. 자, 마약 혐의자에 대해서 강제연행을 했어요. 자, 이 강제연행입니다. 1차 위법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에서 1차 소변 채취를 했습니다. 당연히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강제연행이니까. 그런데 이따가 이제 좀 지우고 봐봐요. 1차가 위법이면 이를 근거로 한 2차도 원칙은 위법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1차의 오염이 희석됐다 이렇게 봐요. 오염이 희석됐다. 오염이 단절됐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요. 1차 위법의 오염이 희석, 묽어졌다, 단절, 인과관계에 끊었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누가 판단할 문제야? 판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을 우리는 몇 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여기 대표적인 하나 해놨어요. 거기 미음하고요. 오늘 나뉘어준 프린트를 보게 되면 거기 오늘 프린트 2페이지 있잖아요. 2페이지. 2페이지에 2번에 독수독과 원칙에 예외해가지고 판례 하나, 그러니까 총 4개 해놨잖아요. 4개. 지금 방금 설명할 것은 2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약 그거. 요 4개를 꼭 암기해야 됩니다. 많지도 않아요. 요게 오염 희석이라 그럽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 4개는. 4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 나쁜 자식들이 가운데 다, 앞에 다 잘라버리고 가운데 한 서너 마디만 딱 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로 갖고는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이 유출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나옵니다. 정말 출제한 놈이요. 가운데 다 잘라버립니다. 앞에 말 다 잘라버려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근데 이따 하더라도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마약류 혐의자에 대해서 강제연행을 했어요. 경찰에서 이제 1차 오줌 채취를 했어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1차 위법을 가지고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자 2차 오줌 채취는 뭐로 했냐면 영장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영장에 의한 이제 뭡니까? 소변 채취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변호사 측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연행 자체가 뭐야? 위법이니까 그것이 영장에 의해서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만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지금 변호사 입장이고 검사는 그래 영장 없이 한 1차 체내 오줌 검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정한다. 그런데 2차는 판사의 영장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오염이 뭐가 된 거다? 희석된 거 아니냐. 판사가 이미
강제 연행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 지금 판사가. 그런데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오염이 뭐가 된 거다? 희석된 거라. 이 부분 연행하고. 그래서 주장했지. 그래서 이제 검사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로 사용할 1차는 안 됩니다. 2차 거, 영장이한 거.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읍이 무지무지하게 나오니까 비읍은 말이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길게 낼 때도 있고 짧게 낼 때도 있는데 머릿속에서 요 비읍은 사례를 하나 딱 생각하면 될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먼저 하고 비읍을 보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뭡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메시지 같은 걸 뭐로 주고받냐면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주고받습니다. 그럼 모든 이메일은 어디다 저장해놔? 중국 포털에다 저장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포털에는 깨끗해. 모든 증거물이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메일 같은 증거물이 중국 포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찰에서 일단은 이제 그 이메일 같은 걸 좀 압수를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압수영장을 이메일 압수해라. 그 다음에 덕분에 또 하나 뭐까지 했냐면은 이제 일단 그 압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컴퓨터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뭐한다? 비밀번호를 적법하게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집에 가서 이 사람 컴퓨터에 접속을 했습니다. 어디다 접속을 해? 중국에 접속을 했지. 맞지? 그래가지고 뭐한다? 중국에 있는 걸 다운받은 거예요. 이제 한국 국내에서 이메일을 요거를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이 새끼 국가보안법 위반한 겁니다. 그랬어. 됐죠? 약간 이제는 되죠? 자, 여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가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 하나. 압수 절차에서 압수영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수는 압수물을 압수하는 거잖아요. 물이니까 물건이죠. 맞잖아요. 물건은 손으로 만져지는 걸 물건이라 그러잖아요. 이메일은 안 만져지는 거잖아요. 이메일을 압수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가를 첫째 시비 잡은 거예요. 또 변호사가. 이메일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어디에만 효력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지금 중국에 있는 건데 중국에 있는 거를 지금 다운받아서 한 거죠. 이 서버가 서버가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해외에 있잖아요. 국외에. 이게 과연 적법한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해되죠? 자, 여러분 판사입니다. 적법받아야 될까? 위법받아야 될까? 적법받아야지. 만일에 위법하다 그러면 앞으로 범죄자들은 전부 뭐야? 해외 포털 이용해버리죠. 상식적으로 생각도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은 압수를 못 해버립니다. 경찰. 그 나라 쪽에서 협조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머릿속 다시 한번 합니다. 그 틀을 잡아놔야 돼. 이메일도 뭐 할 수 있다? 압수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이메일이 원격지 서버에 저장이 돼 있을 때 그것을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데 그 원격지 서버가 어디라도 관계없다? 국외라도 관계없다. 됐죠? 이러고 이제 봅니다. 압수할 전자정보가 그러니까 비읍 수사기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서 일단 형사소송법 해석상 만다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메일도 뭐 할 수 있다? 압수할 수 있다. 이건 허용된다는 거 하고 가번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할 이메일,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이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있지 않고 그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이메일 계정의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의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접속을 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이메일의 관련 정보를 내려받아서 현출시키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법리가 그 저장 매체, 원격 저장 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뭐하다? 허용된다. 이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재작년 판례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고전적인 문제. 응급 환자의 뭐다? 혈액 채취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이제 응급실에 있잖아요. 혈액 채취 문제입니다. 당연히 혈액 채취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되겠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뭐다? 현장. 긴급 체포 뭐다? 임의 제출. 세 개밖에 없습니다. 당연해요. 그럼 제일 먼저 보자고요. 자, 응급실에 갔어요. 제일 먼저 경찰이 가겠죠. 막 사고 나면은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경찰에 가서 뭐를 먼저 해야 돼? 이 새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 되잖아. 갔더니 의료기관에서 이미 피를 뽑아놨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려고. 그래서 그 혈액의 일부를 가지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세 개 중 어디에 해당돼? 임의 제출. 보관자. 적법이죠. 맞잖아요. 이미 그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채취해놨어요. 됐죠? 보관자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니은입니다. 보호자가 동의했습니다. 피 뽑는 거를. 대안돼. 없잖아요. 여기 동의 없잖아요. 보호자 동의는. 안 됩니다. 요거 함정으로 굉장히 물어봅니다. 보호자 동의 받았고는 안 돼요. 얘가 함정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 받아. 안 돼요. 여기 동의가 없어요. 여기에 동의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만일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이제 그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법정 대리인, 부모가 대리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디귿입니다. 경찰관이 이제 여기서 갔더니 피를 안 뽑아놨어. 그런데 거가 지금 술 냄새가 막 나잖아요. 범죄 증적이 현저하잖아. 술 먹었다는 증적이 뭐 하는 거야? 현저. 우린 여기를 저번에 뭐라 배웠어? 준현행범이라고 한단 말이야. 준현행범. 맞죠? 준현행범이니까 그 범죄 현장 맞죠? 범죄 현장이잖아. 영장 없이 만다? 압수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리고 나서 즉시 뭘 받아야 돼? 사후영장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또 좀 조심해. 준현행범의 요건을 준용하여 의뢰를 채취한 다음 사후영장 받으면 괜찮다. 처음부터 영장 가져가면 괜찮고요. 그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음주운전자를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온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억입니다. 아까 지구대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체포나 구속,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인데 보호조치 요건을 갖춘 음주운전자예요. 얘는 데려올 수 있어요.
얘가 도로에서 여름에 술 먹고 차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당연히 보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구대로 데려와갔습니다. 차를 이제 차 끌고 왔겠지, 경찰이. 그래가지고 호흡 음주 측정한 건, 이거는 뭐다? 적법합니다. 왜? 지구대에 데려온 것은 이 보조치가 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음주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이고요. 여기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뭐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 단속의 이제 판례가 이거예요.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람을 검거했어요, 경찰이. 그러면 현장에서요, 음주 측정 거부죄를 적용하고 서명하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경찰이 열심히 잡으니까 이제 성질이 났겠지. 지구대로 데려온 거야, 끊고. 뭐야? 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작성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알았죠? 못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여기 별표. 내가 이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번에 이걸 좀 조심해라 그랬어요.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최근에 여기를 꽤 좋아합니다. 영장에 이제 기재된 사건에서 관련돼서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압수한 것은 당연하고 입니다. 그런데 이 기재된 사건하고 범죄하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관련된 사건, 관련된 범죄도 압수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관련된 범죄도. 그러니까 영장에 기재된 그 범죄뿐만 아니라 그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압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관련된 거. 그러면 관련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인적, 주관적 관련, 객관적 관련이 있는데, 주관적 관련은 뭐냐면 공범 조건입니다. 공범. 그러니까 A의 영장을 가지고 가서 압수하다가 공범 것이 발견되죠? 공범권 뭐 할 수 있어? 공범 관련된 사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관적 관련이라고 그러고요. 주관적 관련 또는 인적 관련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관련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따 배울 이제 간접 증거 또는 뭐 정황 증거에 관련된 거를 정황 증거, 이따 할 거야. 정황 증거가 뭔가 관련된 것을 우리가 객관적 관련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장에는 자, 절도품이 금괴야, 금괴. 그래서 금괴를 압수해라 이랬다고요. 봤더니 금괴는 없고 무슨 현금 뭉치만 막 이렇게 있어. 막 5만 원짜리 다발만 있다고 막. 그럼 경찰 입장에서 이 새끼가 5만 원짜리 어디서 났지? 막 몇백만 원이? 금괴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정황적으로. 그러면 그 돈을 뭐 할 수 있다? 압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장에는 금괴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금괴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이 금괴를 뭐 매각해 가지고 정황적으로 인정된 것이면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자,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여러분 아니까 좀 지울게요. 이 객관적 관련성에서 최근에 뭐를 물어보냐면 동종. 그러니까 이 이 기재된 범죄와 동종 유사 범죄입니다. 같다. 동종 유사 범죄에 관련된 것들을 압수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동종 유사 범죄. 예를 들어서 영장에는 지난 8월 말에 A집에 가서 훔친 금괴를 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이 봤더니 B집에서 훔친 절도물도 있더라는 거야. 이걸 압수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같은 동종범죄잖아. 같은 절도잖아. 아니면 뭐라고 강도라고 합시다. 비슷하잖아. 유사범죄잖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알았죠? 요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동종 유사가 나오면 요놈을 신경을 꺼버리라 그랬어 내가. 동종 유사에다가 신경을 쓰면 그대로 함정에 빠져버려. 동종 유사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이 새끼 함정 걸어놨구나. 그리고 뭐를 찾으려고 하냐면 단순히 요 글자가 있고 관련된 이 글자가 있다고. 여기를 찾으려고 해라고. 단순히 동종 유사야. 관련된 동종 유사야. 알았지? 단순히 동종 유사면은 이건 전혀 별개야. 이건 압수 못합니다. 관련된 동종 유사면 압수할 수 있어요. 여기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찰은 단순히 동종 유사만 나왔어. 이번 시험에도 아마 단순히 동종 유사가 나왔어. 2차 시험에도. 그런데 금년 7월에 봤던 검찰직에서 관련된 동종 유사가 나와버린 거야. 검찰 9급에서 어땠을까 얘들. 그대로 함정에 빠져버렸지. 동종 유사니까 그냥 보도 안 오고. 그래서 항상 동종 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종 유사란 말이 나오면 이 글자를 조심해라는 거야. 앞에가 반드시 붙어져 있어. 단순이냐 뭐냐 관련돼 있냐 이 말이야. 알았지? 이렇게. 최근에 꽤 좋아한 문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에 관련된 판례가 있고 관련된 동종유사 판례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봐놔야 될 거 아니야. 가번이 단순히 동종유사야. 근데 글쎄 가번은 너무 길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 안 낼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내용 엄청 길잖아.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야. 이건 가번은 증거로 사용 못하는 게 단순히 동종유사야. 갑이 2018년 5월 23일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29일 그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9일 압수영장에는 23일 그 필로폰 투약에 대한 압수영장이죠. 경찰은 6월 25일 그 영장을 집행하면서 갑을 체포하고 소변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갑은 5월 23일과 6월 25일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렇게 검찰에 송치됐고 검사도 이대로 공소제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5월 23일 날에 마약을 투약을 했고, 맞지? 5월 20 며칠이냐? 29일 날 영장이 발부됐지. 그리고 마약 채취는 6월 25일 날 했지. 맞죠? 그러면 지금 이 5월 29일 영장은 5월 23일 마약 투약에 관련된 범죄는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 5월 29일 때 요거는 이제 동종 같은 마약이니까 뭐야? 동종 유사잖아. 같은 마약 투약이잖아. 맞지? 이게 관련된 동종 유사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단순한 동종 유사면 증거로 사용 못 하지. 맞잖아. 단순한 동종 유사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영장하고. 그치. 판례가 뭐라고 왔냐면 단순 동종 유사로 왔어. 이 영장이 언제까지 뭐한다? 효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 단순 동종 유사에 관한 판례야. 그러니까 시험에 오늘 예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긴가 봐.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뭐야? 단순히 동종 유사로 시험을 내버리고 있다고. 그러나 단순히 동종 유사가 지금 경찰직에 지금 이번까지 하면 3번 나왔어. 최근에. 그것도 뭐 오랜 간격이 아니야. 바로 연달아 나왔다고. 그렇다면 성길 왜 성길내냐? 그냥 뭐 한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통으로 내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판례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든 검찰에서든 여기 좀 나눴어야 되지. 5월 20, 근데 하기야 그럴 거야. 마약 채취를 6월 25일 했잖아. 그럼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게 5월 23일 날 투약한 거냐? 뭐냐? 이 6월 이 사이에 했냐를 실제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그거 뭐 채취가 이 변화는 5월 23일 날 먹은 거고 이게 안 되잖아. 구별이 그냥 마약 투약한 게 나오지. 맞죠? 그래서 경찰이 빨리빨리 했어야지. 빨리. 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련된 동종유사예요.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동영상 찍었다고 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전에 걔 누구지? 그 뭐 가수 하나 뭐 음란 동영상 올렸다고 잡았잖아. 그러면 영장에는 이제 뭐야? 뭐 A에 대한 그 뭐 사진을 찍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한 거야? 했더니 경찰이 이제 휴대폰을 이제 저 디지털 포렌식 싹 돌려봤더니 이 새끼가 A 것만 찍은 게 아니야. B, C, D도 있어. 자, 같은 뭐야? 성범죄 사건이지. 동종 유사하지. 자, 단순하면 증거로 사용 못하지. 관련되면 할 수 있지. 보자고. 뭐라 했는가? 갑은 2018년 을에 대한 간음미수죄로 경찰이 긴급 체포하면서 갑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을에 대한 간음미수죄로 사후 압수영장을 받았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장에는 지금 뭐지? 을에 대한 간음에 대한 그거죠? 영장은 지금 휴대폰을 을 이외에 다른 사람의 강간이나 강간 미수에 다수의 영장이 발견된 거, 영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별도 영장이 있어야 되냐? 아까 의뢰에 대한 간음 미수의 영장으로 몰아가지고 같이 그냥 증거로 제출해 수 있냐는 겁니다. 맞죠? 관련 사건이 많고 관련 사건이 안 되죠. 관련 사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사도 머리 아플 거야. 이 새끼가 말이야, 지 맘이야. 아, 이건 관련된 거야. 그럼 증거사유였고, 아니야, 이건 단순히 동정유사에 불과해. 그럼 안 되는 거야. 나는 내가 판사였으면 오히려 아까 그 마약 있잖아. 나는 이것을 차라리 관련된 동정유사로 봤을 것 같아. 왜냐하면 생각해봐.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피해자를 지금 직접 빨리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앞으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 마약범들은? 일단 잡아놓고 체포해놓고 뭐 한다? 소변 채취에 대한 뭐를 받아야 돼? 영장을 받아야 돼. 왜 경찰은 소변 채취에 대한 영장을 먼저 받고 체포는 그 후에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한 그때 이제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영장에 기재된 날짜하고 이 사이에 뭐가 비는 거야? 텀이 빌 거 아니야. 맞잖아. 5월 29일 날 영장을 받았는데 채취는 언제 했어? 6월 25일 날 했다고. 요것이 지금 이 영장하고 좀 단순 동정유사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맞지? 이 영장이 쓸모가 없잖아. 그러면 경찰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돼? 채취는 여기서 했지만 여기서 나온 양성 반응 언제 거다? 5월 23일 거다. 이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요거 제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동정유사한다는 건 관련된 게 맞지 않냐? 이게 내 생각이야.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거 이제 좀 다시 할 거야, 이거.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수물 처리야.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건가, 이거야. 여기는 말장난을 친다. 조문을 잘 봐야 돼. 보자. 우선 이제 폐기, 환부, 가한부, 몰수 3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당연히 몰수는 재판입니다. 이건 법만 하는 거예요. 자, 압수물 보관과 폐기부터 130조 들어. 1항. 자, 압수물은 이제 보관하는데, 보관에 불편하면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2항부터가 들어갑니다. 폐기 처분입니다. 압수물을,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할 때마다 본인이 한번 써보는 거야. 이건 어차피 함정 문제야. 말장난치는 문제야. 자,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거.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에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근데 폐기란 게 뭐겠어? 불태워버리고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야. 이 폐기 처분에서는 여러분, 압수물이라는 게 뭐냐면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어. 나중에 재판 끝나고 뭐 할 수도 있다? 몰수할 수도 있어.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 함정이 낼 때 증거물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순간적으로 아차고 움찔하는 거야. 어이씨, 증거물 왜 폐기해? 큰일 나지. 할 수 있어요. 그 위험 발생이. 근데 이제 가로를 쳐놨잖아. 내가 이제 코로나균 코로나 만약 이걸 위험 발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그 병원체를 바이러스를 뭐 한다? 압수했단 말이야. 보관하겠다 터지면 큰일 나죠. 뭐 해버릴 수 있다?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 찍고 뭐 한다?
뭐 폐기 처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도 뭐 할 수 있다? 폐기 처분할 수 있다. 됐죠? 요거 함정에 빠지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폐기 처분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법령상 생산의 금지. 이렇게 법에서 생산을 금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다음 거는 중요해. 저는 생산 금지, 제조 소지 금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 마약 같은 거, 밀수물 같은 거 이런 거야.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법령상 말이야 생산 소지가 금지된 물건인데 이것이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렵다는 거야. 부패. 오래 갖고 있으면 썩을 염려가 있고 또는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도 관계없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 처분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압수물의 처분인데 동의는 하나밖에 없어. 동의는. 그러니까 밀수품 같은 거, 법령상 생산,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소유자 등의 뭐가 있었을 때 동의를 받아서 폐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는 하나밖에 없다. 다른 건 동의 아니야. 그 다음입니다. 132조의 대가보관 또는 환가처분. 대가보관, 환가처분은 돈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팔아가지고. 대가보관 또는 뭐다? 환가.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대가보관, 환가처분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야. 몰수물입니다. 몰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의 감소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부패, 보관에 염려가 있을 때는 팔아가지고 뭐한다? 대가로, 돈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물어보냐 이 말이야. 몰수, 대가보관, 환가처분. 증거물을 대가보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 할 수 없지. 대가보관은 뭐만 할 수 있어? 몰수물만 할 수 있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몰수해야 될 압수물로서 증거물은 못해?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부. 돌려주는 걸 환부라고 합니다. 환부물입니다. 환부해야 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군 줄 알 수 없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역시 멸실, 파손, 부패 염려가 있을 때는 매각하여 보관할 수 있다. 동의 얻지 않습니다.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 환가 처분할 때는 동의는 뭐밖에 없다고? 법령상 생산 금지된 이 밀수품 같은 거 폐기 처분할 때 동의해요. 매각 처분, 대가 보관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동의 얻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해? 통지만 해줘버립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 그게 많이 나온 게 아니고 133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됐죠? 요거는 뭐 따로 뭐 이따 할 것도 없고. 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법원에 뭐 유죄 판결이든 무죄 판결이든 이 판결이 있으면 이제 사건이 종결된다 이 말이에요. 사건 종결 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종국 판결,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있기 전에 사건 종결 전이라도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결정으로 환부를 합니다. 결정으로 환부예요. 좀 다시 할게요. 이거는 연어만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시 할게요. 이거는 그림만 넣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잘 봅니다. 이 공이란 말이 제공이란 말입니다. 증거의 공할 압수물은 증거의 제공할 압수물이라 이 말입니다. 소유, 소지, 보관자 또는 제출인 청구에 의하여 가한부, 임시로 돌려주는 걸 가한부라 그럽니다. 가한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입니다. 압수물은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은 이건 청구 안 합니다. 신속히 가한부 하여야 한답니다. 경찰직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은 뭐냐? 압수물이 두 개죠. 증거물하고 뭐다? 몰수물이에요. 그러면 증거에만이니까 이건 당연히 만이니까 뭐가 이거는 순수 뭐다? 증거물을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의 공할 압수물은 뭐예요? 증거에도 압수물이 몰수물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에도 사용이 되고 뭐다? 임의 몰수물. 필요 몰수물은 가한부 못합니다. 임의 몰수물을 말아요. 증거물이면서 임의 몰수물은 뭐 한다? 청구를 해야 돼요. 가한부하려면. 그리고 한다가 아니라 뭐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수 증거물은 뭐 한다? 청구 안 해요. 그냥 신속히 뭐 한다? 가한부 하여야 한답니다. 괴조합니다. 물론 이번 2차 시험에도 나왔지만은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환부란 뭐냐? 환부. 돌려주는 거예요. 압세제하고. 그런데 기억. 누구에게 돌려주냐? 누구에게? 당연히 누구에게 돌려줘? 소유자에게 돌려준 거 아닙니다. 압수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압수한 사람에게. 됐죠? 환부란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압수한 사람에게. 소유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소유권을 다툴 수 있어요. 자, 요놈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이번 시험 해답이었어요. 2차. 가나다. 여기에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선 가부터 들어갑시다.
압수한 서류 물건에 대해서 몰수가 선고가 안 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안 하면 못 선고 못 하죠. 그러면 그때는 압수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환불을 해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난을 치냐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시계. 이런 거를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세관에다가. 자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거 아니다. 내가 국내에 타려고 하는데 누가 좀 시계 좀 갖다 달라고 가면 누가 좀 뭐 한다? 받으러 오면 좀 전해주라 그러더라. 그 죄는 아니죠. 난 그랬을 뿐, 나는 그 심부름만 했을 뿐이지 내 거 아니다고 우긴 겁니다. 그럼 뭐 경찰이 할 수 없죠, 세관들이. 그래서 이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당신 건 아닙니다. 포기각서를 받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밀수자가 누군지는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특정 안 되니까 검사는 뭘 못해? 공소제기를 못합니다. 당연히 공소제기가 안 되니까 뭐가 없어, 법원에? 몰수 선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와서 시계 돌려달라는 겁니다. 야, 너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래. 환불하는 것은 뭐다? 소유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뭘 했다? 압수를 했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면 좀 양심적인 사람은 돌려달라는 말 못하죠. 포기했으니까. 근데도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소 확인해갖고 환불 돌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청구를 안 해도 뭐한다? 수사기관은 자기 가지면 안 되죠. 국가 가지면. 몰수를 해야만 국가 갖는 것이지 환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한다? 자기 거 아니라고 우겨도 뭐한다? 공소제기 해버립니다. 예전에 이거 굉장히 한 10여 년 전에 그 보따리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와서 뭐야? 걸리면 내 거 아니야! 이래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위조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환부가 안 되고 몰수해야 되지만 다만 검사가 위조됐다 그런 표시하고 돌려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항의 가한부, 증거의 공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구가 있어야 되고 가한부 할 수 있다고. 이건 증거물이면서 임의 몰수물을 말한다.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가한부 청구할 수 없고, 2항의 가한부는 순수 증거물이다. 이거는 청구 없고 신속히 가한부해야 된다. 가한부할 때는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4조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이건 함정이야. 이건 의미 신경 꺼버려야 돼. 사건 종결 전, 우선 참고적으로 법원의 의사표시를 재판이라 그래요. 법원이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 그러냐면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하는 의사표시 재판은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이라는 의사표시, 결정이라는 의사표시, 명령이라는 의사표시. 법원은 요 세 개 외에는 의사표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걸 판결이라는 의사를 할 거냐, 결정이냐, 명령은 법은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건 종결 전에 환부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의사표시는 뭘 해라? 결정을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303조 압수할 작물, 그러면 사건 종결 전이 아니면 의사표시를 뭐로 해야 돼? 판결로 해야 돼. 판결로 환부하는 거야. 그래서 환부를 결정으로 하냐 판결로 하냐가 경찰직이 아주 함정으로 거의 잊을만한 나와요. 그러면 잡아봐. 압수한 작물로서가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에다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 여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말이야. 이 글자가 딱 나오면 사건 종결 전자가 들어가면 뭐야? 결정으로 환부고, 이 글자가 안 들어가면 종결 전이 아니까 뭐야? 당연히 사건 판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돼? 판결로 환부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그리고 이제 작물을 팔아볼 수도 있죠. 그럴 땐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돈을. 단, 이제 작물을 돌릴 땐 대가 돌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18조, 간부까지만 해놓고 좀 쉬었다 할게요. 문제는 좀 쉬었다 풀 것이고, 자, 수사기관 간부입니다. 이거 내가 시험에 앞으로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수사기관은 환부간부를 못했습니다. 네, 법을 만들었어요. 검사는 사본은, 그러니까 아직은 판례가 없으니까 이건 좋으면 잘 법인데 쭉 해가지고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간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야? 하에 한답니다. 한다. 검사가 만일 이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간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 그 법원이 그 환부간부 결정을 하면 검사는 신청인의 환부간부 하에 한다고 사법경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경은 이때 검사의 뭘 받아라?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이 갑주식회사 소유의 렌트 차량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출하려고 배에다 실어놨는데 세관들이 압수했어요. 갑회사가 피해자죠. 검사에게 자동차 가환부라면 검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붙여봤자 안 됩니다. 관세법상 그 제3자 소유물이라도 몰수해야 된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218조 2가 더 우선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다 나다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10분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